6년 살던 집 전화 한 통에 쫓겨났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전국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6년을 살아온 세입자,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으로 날아온 퇴거 통보. 여러분, 계약서가 없으면 정말로 아무 권리도 없는 걸까요? 52살 정미선 씨가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작은 빌라 2층에 처음 짐을 풀었던 건 2016년 3월이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는 없는 전세였죠. 두 딸을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었던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걱정 없이 아이들 학원비라도 한 푼 더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거든요. 2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인 2018년 3월, 집주인 59살 박동욱 씨는 정미선 씨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계속 사세요. 새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말 없이 시간이 흘렀고 박동욱 씨는 가끔 잘 살고 계시죠? 라고 물었고 정미선 씨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매달 관리비를 빠짐없이 냈고 집도 늘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2020년 5월 박동욱 씨는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선 씨,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관리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작은 딸은 중학생으로 자랐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오후 2시 정미선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동욱 씨였습니다. 미선 씨, 미안한데 이번 달 말까지 나가줄 수 있어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신혼집으로 써야 해서요. 정미선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요? 저희 큰애가 지금 수능 준비 중인데, 하지만 돌아온 말은 냉정했습니다. 어차피 계약서도 없잖아요. 6년이나 살았으면 됐죠. 그날 밤 정미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이사 갈 곳을 찾아봤지만 6년 사이 그 동네 전세가는 5천만 원 이상으로 뛰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프리랜서 소득으로는 한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딸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매일 아침 평소처럼 학교를 보내고 저녁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차렸습니다. 4월 30일 박동욱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나가세요? 아들이 5월 중순에 입주한다는데. 정미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주인님, 저희가 계약서는 없지만 6년을 살았잖아요. 법적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박동욱 씨는 비웃듯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연장이에요? 그냥 제 호의로 살게 해준 거지.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전화 한 통짜리 구두 통보만으로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법에서는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안 하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계약서 없이 그냥 눌러 사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죠? 이 판례가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청 법률 상담소를 찾아간 정미선 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를 알게 됩니다. 상담 변호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희망이 생긴 정미선 씨는 5월 10일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적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2024년 3월까지 임대차가 유효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격분한 박동욱 씨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5월 20일에 건물 명도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원고는 2018년 이후 피고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며 단지 인도적 차원에서 거주를 묵인했을 뿐이다. 원고 측, 그러니까 박동욱 씨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18년 이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인도적으로 살게 해준 것 뿐이다. 아들 결혼이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자기 사용 사유도 있다.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나름의 논리가 없지 않습니다. 집은 어디까지나 내 것인데 내 아들 신혼집으로 쓰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잖아요. 반면 정미선 씨 측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2016년부터 6년간 아무런 이해 제기 없이 거주했고 매 계약 시점마다 집주인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사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관리비 납부 내역, 카카오톡 대화, 이웃 주민 진술서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2년 4월 통보는 법에서 정한 기간을 한참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정미선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 박동욱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보시나요? 투표에 참여하시고 나면 실제 판사가 내린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정미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즉 집주인 박동욱 씨가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도 박동욱 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2024년 3월까지 그 집에서 살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의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박동욱 씨는 2018년 3월에도 2020년 3월에도 2022년 3월에도 단 한 번도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살라고 했고 감사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묵시적 갱신 합의로 봤습니다. 2022년 4월의 전화 통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첫째, 2022년 3월 만료 예정이었다면 갱신 거절 통지는 늦어도 2022년 2월까지 했어야 합니다. 4월은 이미 늦었습니다. 둘째, 구두 통보는 법적으로 명확한 의사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아들 결혼이라는 사유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갱신 거절은 무효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20-245-827 판결을 인용하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 표시 없이도 자동으로 성립하며 갱신된 기간 동안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첫째, 계약서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보호받습니다. 오래 살았고 관리비를 냈고 집주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계약관계는 존재했다고 법원은 봅니다. 둘째, 집주인이 구두로 나가달라고 해도 즉시 나갈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 만료 시점과 통보 시점을 확인하세요. 법정 기간을 어긴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문자, 카카오톡, 관리비,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것들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정미선 씨를 구한 것도 바로 그 카카오톡 메시지였거든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집이 전쟁터가 되는 순간 기록이 방패가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버딩미 블로그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시고 버딩미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